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범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역에도 확진 환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이 학교 개학이 늦춰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힘들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이 아픔을 조금은 잊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현명하고 또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마당 매월 첫째 주에는 제가 열린 소식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소식들 저희가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될 만한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제까지 저희 넷이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눠야 되는 건지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게 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위생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위생뿐만 아니라 다른 일까지도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제 주머니 지갑이 이제 서서히 얇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게 걱정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들. 저희 업계는 이미 지갑이 텅 비어버렸어요. 아이고. 공연하는 뭐 연극 배우들, 그 무대 까시는 분들, 조명, 음향 다 이제 연달아서 사람이 모여야 이 일이 되는 곳은 다 이제 전멸인데 저희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상인분들도 그러고 여하튼 우리나라 최대 보릿고개입니다. 근데 일하고 손 딱 잡고 가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힘냅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 힘내야 됩니다. 빨리 좀 안정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소식통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김우리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는 제가 신문사 소속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고 또 가깝게 많은 이야기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기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곧 종식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의 이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기분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일보 박상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꽃피는 춘 3월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 지금 정지된 것 같은데 빨리 코로나19 물리치고 우리도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사한 봄꽃을 찾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 이 봄꽃을 좋아하는 꽃돼지입니다. 봄을 좋아하는 봄돼지입니다. 춘삼월이를 좋아하는 이돈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의 기자들. 네, 이렇게 봄날에 꽃 구경 다녔던 게 그렇게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빨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우리 기자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프리랜서를 하시네요. 어떻게 좀 저희 방송에 나오는 게 그 선택에 영향을 좀 미쳤나요? 어느 정도는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좋은 기회들 만나서 또 앞으로도 다양한 그 매체들을 통해서 만날 시민 여러분들과 좋은 기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들은 또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고 취재처도 다니고 하시면 이 코로나19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 달 만에 KBS 왔는데 제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부터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항상 이렇게 건강이나 또 교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취재 현장을 가게 되면 보통 악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신에 목례나 눈인사 정도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출입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다 출입이 거의 현관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이 없는데 얼마 전에 현관에 딱 걸린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열이 없는데 그랬더니 잠시만 오세요 가지고 가봤더니 손에 이제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어가지고 차를 들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열 재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통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열 하면 좀 이렇게 하여튼 제일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네. 지나면 괜히 긴장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19도 참 무서운데요. 그것보다도 공연 전시가 모두 다 취소가 돼서 기사거리가 없어서 정말 더 힘든 지경입니다. 기사거리만 있으면 코로나19보다도 더 먼저 빨리 달려가서 취재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주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눈치가 보이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적이 드문데 사람들이 좀 없는 데를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중에 있는 암자나 뭐 숲속, 차밭 이런 데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인적이 드문데 그런 데가 있어서 좀 다행이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안 돌아다니고 집에 계신 경우가 많은데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없는 쪽으로. 네. 이것도 노하우네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느낌이 가끔 들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빨리 하여튼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네 분은 또 직접적으로 현장을 다니니까 누구보다 체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짐을 덜고 같이 함께 나아가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식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코로나19에 앞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다들 시름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부동산 시장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앞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활기찬 소식도 준비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짚어주실 거고요. 코로나19로 올 스톱된 광주 전남 문화계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암울한 소식만큼 광주 시민으로 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반가운 소식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좀 청정한 여행지 한번 가보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은데 요즘은 거의 이제 뜸하고요. 또 많은 관광지들이 상업화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 한번 가볼 텐데 그러면서도 풍광도 빼어나고 고즈넉하고 그런 곳인데 샤방샤방한 여행지 산속의 암자 오늘 한번 가볼 거고요. 요즘 이제 봄꽃들 많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봄꽃을 아예 무시하면은 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런 데보다는 꽃이 좀 없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450년 된 매화나무, 500년 된 동백나무 이런 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그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어서 그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소식보다는 조금 다른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기억에 남는 기사나 정보들이 있으신가요? 네. 3월 달이잖아요. 네. 이게 그 신혼부부 결혼 시즌이에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달에 저도 지금 결혼식이 3건이 지금 돼 있어요. 당장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일까 이게 엄청 그 혼주들이 걱정스럽고 또 신혼여행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특히 뭐냐면 결혼식장에 가서 뭐 400명분, 500명분을 예약을 딱 해놨는데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안 오면 그 돈 다 줘야 되고 이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모이는 것 자체를 다들 힘들어하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또 특히나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에 예민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짜 뉴스도 솔찬히 많더라고요. 뭐 사재기 한 분들 뉴스 들으면은 혈압이 요만큼 올라갔다가 또 이제 며칠을 써야 되냐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리면 좋다, 드라이기로 말리면 좋다 이런 거 해봤다가 더 열받아가지고 지금 혈압이 정말 중심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팩트를 딱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네. 어디 결혼식장 보니까 하객 모두 이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장의 사진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불안감을 더 갖게 하는 게 이 가짜 뉴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기 위해서 우리 김우리 기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몇 주 전에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동 경로, 그 확진자가 어디를 다녔는지 이동 경로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채 떠돌아서 상당히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안 그래도 큰 상황에서 가짜 뉴스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시가 공식 SNS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 되는 그 팩트 체크들인데요. SNS 공식 계정, 카카오톡 채널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동 경로, 선별 진료소, 가짜뉴스 팩트 체크 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때그때 관련 소식들이 올라오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종 SNS 채널에 광주광역시를 검색하셔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고요. 출처를 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열린 소식통도 팩트에 기반한 진짜 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리 기자님, 첫 번째 소식 키워드가 감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거리만 돌아다녀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감소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것보다 이제 더 그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십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이 감소됐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요. 소상공인 진흥회 광주 본부 상담 내용에 따르면 95% 이상이 매출 감소됐다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큰 타격을 입으신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문화예술시설이나 체육시설 다 휴관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전남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101주년 3.1절 있었죠. 근데 그 행사도 취소가 됐고 대신에 태극기를 거는 범시민 운동으로 대신 확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시설도 무기한 휴관을 한 상태입니다.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초중고 개학 연기가 일주일 연기해서 더 추가로 2주가 연기돼서요. 총 3주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 듣다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멈춰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95% 정도가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경영안전자금 500억 원을 지금 마련해서 지원 중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진흥회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보다 신청자 수가 워낙 많아서 이게 충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청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신청 기한을 좀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각종 취소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뭐 취소는 그렇다고 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 이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시고 또 친목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집에만 갇혀 계시다 보니까 식사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나서서 이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복지기관의 그 종사자분들이 지금 정상 근무를 하시면서 또 그 어려움들을 청취하시고 또 대응을 해나가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노고가 지금 많으신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하여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개학이 연기되니까 맞벌이 부부들 지금 참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만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순환 시대가 됐어요. 아, 그렇죠. 아이들 손자들을 봐주느라 엄청나게 자기 활동을 못하면서
큰일입니다. 네. 예. 특히 맞벌이 부부면은 이건우 기자는 박상지 기자 지금 그런 고민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회사에 정말 가보고 싶다. 회사 갔으면 하는 생각이 차라리 회사에 가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네. 눈가가 좀 촉촉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애를 오전에 맡길 데가 없으니까 네. 이제 친척집들을 이제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를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친척들과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그 박상지 기자님은 돈독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이 상대방에서는 저는 출근하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두가 함께 좀 이 고통 혹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요. 다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마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이 마스크 관련 소식은 워낙 좀 극과 극의 소식이어서 어떤 소식일까 좀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 훈훈한 소식입니다. 네. 마스크 품절 대란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고 실제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만큼 어려운데요. 뭐라도 해보자. 없으면 한번 만들어라도 보자라고 하신 주부님들이 계십니다. 예, 주부 5분께서 봉사자로 나서셔서 처음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고 나섰습니다. 처음 만든 마스크요? 네, 그렇습니다. 천으로 만들어서 아무래도 빨래를 통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김영월 하남 자원봉사 캠프장 선생님과 그리고 봉사자 5분 주부님들께서 2번에 걸쳐서 첫 마스크를 제작하시고 또 배부까지 나서셨습니다. 네, 첫 번째 때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지역에서 그러면서 마스크 품절이 이제 막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달 6일부터 한 14일까지 2,500여 개의 첫 마스크를 제작을 하셔서 역이나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광주 지역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추세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첫 마스크를 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되게 훈훈한 소식이기도 요즘 하고요. 마스크 정말 대란이잖아요. 네,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진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열일 제쳐놓고 하루 종일 가서 줄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지금 내놓고는 있는데, 그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 차분하게 정부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흥분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막 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는 자기가 손해거든요. 조금 차분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마스크 제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다 평범한 주부님들이셔서 사실 이제 마스크 제작을 직접 배우셔야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디자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재봉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양동시장에서 약 사비 20여만 원 들이셔서 천을 직접 떼다가 직접 그 마스크 모양대로 자르시고 또 끈까지 부착을 하셔서 이제 분업화 시스템으로 제작을 하셨고요. 이제 약 11일에 걸쳐서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네, 마스크 제작에. 그래서 또 언제든지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다시 이제 마스크 제작을 하자라고 의기투합까지 하신 상황입니다. 네. 워낙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소식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기부하는 직접 제작까지 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 지역의 그 확진자들이 많이 급증하게 되면서 저희 지역에서도 대구에 마스크를 직접 보내는 그런 연대와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시 의사회에서도 방역 마스크 1만 개를 대구 지역에 지원을 했고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을 통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의료 지원을 나서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향한 응원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KBS 광주방송총국에도 뉴미디어 팀이 있는데요. 이 뉴미디어 팀이 모두 대구 챌린지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대구를 응원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펼치고 있거든요. 혹시 영상 보셨죠? 저는 못 봤는데요. 훈훈한 소식이고 또 저희가 아는 얼굴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영상이 아주 짧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대구 챌린지입니다. 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네, 마스크와 손바닥에 이제 대구를 응원하고 코로나19를 이제 종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네, KBS 광주 식구들입니다. 네. 감동인데. 열심히 신어. 하지만 힘을 낼 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하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도 참 잘했을 텐데. 네. 좀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카메라에 반만 잡힌 분이 우리 카메라. 미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분들의 응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절대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고 정말 더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조력을 많이 봤죠. 그래요.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도와주고 손길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그 대단한 분들이, 용감한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의료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즘에 임대료도 막 한 달씩 무료로 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 좋은 도시 광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다들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신 분들이 확진자분들 아니까 조금 많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 확진자분들한테 뭐 혐오나 비난이나 이런 거 본인들 또 뭐 걸리고 자와서 걸렸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개인 위생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위로나 격려의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김유루 기자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도 역시 미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이 마스크 제작 기부와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졸업과 입학 시즌이었지만 모두 다 대부분 취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꽃 선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화훼 농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광주시가 꽃 사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기념일 시청 1층에서 꽃 한 송이 사주기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꽃을 선물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추가 예산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시민분들도 SNS 등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꽃을 선물하고 또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꽃 한 송이를 사서 또 가까운 분들한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더불어서 광산구에서는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소독제 400리터짜리를 상시 비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료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누구나 소독제를 직접 담아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으로 나오는 저 장면인 거죠? 네, 저렇게 무료로 소독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봐도요, 굉장히 크고요. 400리터면 거의 뭐 탱크 같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상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용하실 통을 빈 통을 가져가시기만 하시면 이제 수도꼭지나 호스를 통해서 담아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분무기 같은 경우를 직접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바로 담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광산구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사회단체나 상점들에게 홍보를 한 상태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개인 단위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요일에 좀 맞춰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